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몸은 당뇨병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박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꾸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셨어요. 하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만약 그때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미리 관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병이라고 불러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아주 작은 변화도 신호로 보내주고 있어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관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을 유난히 자주 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증상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을 증상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뇨병 초기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부터 정말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에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갈증과 담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다갈다뇨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목이 자꾸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물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마치 설탕물을 쏟으면 물도 함께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목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게 되거나 밤에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 이상 깨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많이 안 마셨는데도 밤에 자주 깬다면 더욱 그렇죠. 제 이웃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드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물통을 들고 다니셨거든요. 처음에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목이 너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드셨던 거였더라고요. 두 번째 증상은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증상이에요. 하지만 당뇨병 초기의 피로감은 일반적인 피로와는 달라요.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당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있는데도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죠.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항상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식사 후에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의 피로감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뇌에도 영향을 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어요.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다면 혈당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증상은 체중 변화입니다.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 초기에는 몸에서 당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근육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많이 찌게 되죠. 체중 변화는 개인차가 있지만 한 달에 3kg 이상 변화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증상은 시야 변화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실제로는 혈당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가 부어올라요. 그러면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마치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혈당이 급격히 변할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식사 후에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하루 종일 시야가 왔다 갔다 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안경을 새로 맞춰도 계속 잘 안 보였거든요. 안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나중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 관리를 하니까 시야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섯 번째 증상은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거예요. 특히 발가락이나 발목 주변의 상처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이면 나을 상처가 한 달씩 가거나 작은 긁힌 자국이 계속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당 검사와 함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상처뿐만 아니라 잇몸 염증이나 치은염도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거나 붓는다면 혈당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감각 변화입니다.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치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말초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가끔씩 저린 정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 찬물과 뜨거운 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특히 발가락은 더욱 민감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발가락을 만져봤을 때 감각이 예전 같지 않거나 양말을 신을 때 느낌이 이상하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말초 신경 손상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손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화기관이나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도 해요. 일곱 번째 증상은 피부 변화입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검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어요. 이런 색소 침착은 더러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정상화되면 서서히 옅어져요.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다리나 발등 부위가 많이 가려워져요. 혈당이 높으면 피부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거든요. 여덟 번째 증상은 식욕 변화입니다. 이상하게 배가 자주 고프거나 반대로 식욕이 뚝 떨어지기도 해요.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몸에서 더 많은 당분을 원하게 되거든요. 식사를 했는데도 30분 후에 또 배가 고프다거나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음식 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평소에 단 것을 안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초콜릿이나 사탕을 자꾸 찾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혈당이 불안정해서 생긴 증상이었더라고요. 9번째 증상은 잦은 감염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질염이 자주 재발할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진균 감염에 취약해지거든요. 평소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오래가는 경우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또한 발가락 사이 무좀이나 피부 진균 감염도 자주 생길 수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마치 단물이 있는 곳에 개미가 모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염이 자주 생기고 잘 낫지도 않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증상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바로 입냄새와 구강 건조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입안이 자꾸 마르고 특이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마치 과일이 썩는 듯한 달콤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는 케톤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몸에서 케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케톤이 입을 통해 나오면서 특이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한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자꾸 마르게 돼요.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충치나 잇몸병도 생기기 쉬워져요. 평소보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입냄새가 심해졌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구강 건강과 당뇨병은 서로 영향을 줘요.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이 생기기 쉽고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구강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목마름과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분은 다른 증상들도 있으셨어요. 자꾸 피곤하시고 상처도 잘 안 나으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셨던 거죠. 만약 그때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미리 검사를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초기에 발견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이 모두 있어야 당뇨병인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 있어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가체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증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기록해 보세요.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 레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피곤한 날이 일주일에 며칠인지 세어보세요. 절반 이상이라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처 치유 속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낫는지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래 걸린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체중을 정기적으로 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재보세요. 한 달에 2kg 이상 변화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보기에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확인해 보세요. 이 수치들을 통해 당뇨병인지 당뇨병 전 단계인지 알 수 있어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해요. 하지만 이 수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관리가 필요해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마치 빨간불이 켜지기 전 노란불 단계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아요. 식단에서는 단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늘리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시고 단 음식은 피하세요. 운동은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하시는 것이 좋아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80kg이시라면 4에서 8kg만 빼면 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즐거운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혈당 검사를 받으시고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6개월마다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합병증 위험을 높여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 10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갈증과 다뇨. 둘째, 피로감과 무기력. 셋째, 체중 변화. 넷째, 시야 변화. 다섯째, 상처 치유 지연. 여섯째, 감각 변화. 일곱째, 피부 변화. 여덟째, 식욕 변화. 아홉째, 잦은 감염. 열째, 입냄새와 구강 건조. 이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세요.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당뇨병이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식단 조절과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현재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관리 방법을 결정하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시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